안녕하세요. 다산의 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관의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물이 흐르는 지름 40cm인 관에 게이트 밸브와 T가 설치되어 있다. 관 마찰 계수가 0.04일 때 게이트 밸브와 T에 대한 관의 상당 길이는 몇 미터인가? 단 K는 표에서 얻어진 손실 계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게이트 밸브의 그 손실 계수 K는 10으로 나왔고요. T의 손실 계수는 2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보실게요. 자, 1번 문제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자, 관의 상당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길이라고 하는 거는 관의 부속품 중에서 그 손실을 바로 배관의 길이로 환산한 것이 바로 상당 길이입니다. 상당 길이. 그래서 답은 길이의 단위로 나올 거예요. 답은. 그래서 관의 상당 길이 L2는 공식이죠. L2는 바로 뭐예요? 관 마찰 계수분의 손실 계수 곱하기 관의 직경입니다. 예? 관의 상당 길이 L2는 관 마찰 계수분의 손실 계수 곱하기 관의 직경이죠. 직경. 그때 요 직경의 단위가 뭐냐면 직경의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 상당 길이의 단위가 미터거든요. 미터. 그래서 요 관의 직경도 미터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제 다 나왔어요. 관 마찰 계수는 0.04입니다. 0.04. 0.04고요. 그다음에 마찰 그 손실 계수는 게이트 밸브가 10 그리고 T가 2래요. 그럼 두 개 뭐 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돼요. 10 플러스 2. 그죠? 손실 계수 더하면 돼요. 곱하기 자, 그 관의 지름은 40cm래요. 그 미터로 바꿔주면 0.4m가 되는 거죠. 그죠? 40cm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관의 상당 길이는 120m가 나오게 됩니다. 예, 답은 2번에 있고요. 다음 문제 2번. 관 내의 흐름에서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손실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바로 관 내에서 배관의 마찰에 의한 손실만 주 손실이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 손실입니다. 자, 1번. 관 단면의 급격한 확대에 의한 손실. 이거 부차적 맞죠? 2번. 유동 단면의 장애물에 의한 손실도 부차적 손실 맞고요. 3번. 직선 원관 내의 손실. 그죠? 이게 바로 주 손실이에요. 원관 내에서의 손실. 그다음 4번. 곡선부에 의한 손실. 자, 곡선부에 의한 손실도 부차적 손실인 겁니다. 직선 원관에서의 손실만 주 손실인 거예요. 답은 3번. 다음 문제 3번. 고든 원관 내의 완전 난류 유동에 대한 마찰 손실 수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뭐라고 했어요? 원관 내의 난류 유동. 난류. 그럼 난류인 경우에는 어떤 법칙이라고 했어요? 난류인 경우에는 바로 패닝의 법칙. 맞죠? 패닝의 법칙에 의해서 H는 GD 분의 EFL V 제곱이 되는 거죠. 마찰 손실 수도는. 그죠? 자, 그럼 뭐냐? 여기서 보시면 마찰 손실 수도는 뭐에 비례한 거예요? 관의 길이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관 직경에는 뭐합니까? 반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보기 3번에 보시면 3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3번에 관경에 자, 비례한다라고 나왔어요. 관의 직경. 마찰 손실 수도는 관경에 뭐 하는 거예요? 관경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가 돼야 맞는 거죠. 반비례.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 다음 문제 4번. 지름 30cm인 원형관과 지름 45cm인 원형관이 급격하게 면적이 확대되도록 직접 연결되어 있을 때 작은 관에서 큰 관 쪽으로 매초 230리터의 물을 보내면 연결부의 손실 수도는 약 몇 미터인가? 단 면적이 A1에서 A2로 급 확대될 때 작은 관을 기준으로 한 손실 계수는 1-A2분의 A1의 제곱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차적 손실 계수 식이 나왔어요. 문제. 이 식대로 적용만 시켜주면 문제 없습니다. 자, 보실게요.
4번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자, 관의 급격한 확대관, 그죠? 급격한 확대관에서의, 자, 마찰 손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거죠. 자, 관이 이렇게 있는데, 자, 관의 굵기가, 자, 넓어진 거예요. 관의 표면이. 자, 넓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름이 어디라고요? 지름이 이만큼 지름은 30cm. 자, 미터로 환산시키면 얼마? 0.3m라는 거고요. 자, 확대될 때 관이 확대돼서 자, 큰 관 쪽의 지름은 얼마래요? 45cm래요. 그러면 0.45m가 되는 거예요. 0.45m. 자, 그랬을 때 작은 관에서 큰 관 쪽으로 물이 얼마큼 흐르냐면은, 자, 물이 얼마큼 흐른다고요? 매 초당 230리터씩 물이 흐른대요. 230리터/s로 흐른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량의 단위는 요 리터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리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떤 관계식이 있냐? 1세제곱미터가 몇 리터죠?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죠? 1000리터예요. 그래서 요 23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환산시키면, 자, 얼마가 되냐? 바로 0.23 세제곱미터/s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0.23 세제곱미터/s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뭐를 구할 거냐면, 자, 유속 있죠? 유속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유속을 구할 건데, 자, 돌연 확대관이죠? 돌연 확대관이에요. 그럼 돌연 확대관에서의 그 손실값, 손실 수도에서, 자, 공식을 보시면 여기 작은 관에서는 속도가 V1이고 큰 관에서의 속도를 V2라고 했을 때 이 V2의 값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V2의 값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구할 필요가 없냐? 자, 보세요. 돌연 확대관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는 K 곱하기 2G분의 V1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이 V1이 뭐예요? V1이 작은 관에서의 유속입니다. 그래서 V2를 굳이 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V1의 값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V1을 구할 건데, 자, 여기는 어떤 공식이냐면 최적 유량 있죠?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라고 했었죠, 그죠? 네? 유량. 그러면 유속은 단면적분의 바로 뭐가 된다? 단면적분의 바로 유량이 되는 겁니다. 유량. 자, 단면적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1. 지금 작은 관의 직경이 0.3m죠. 그러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3의 제곱이 돼요. 이거분의 유량은 0.23 나왔죠? 0.23. 자, 계산해 주시면 작은 관에서의 유속은 대략 3.25가 돼요. 3.25 미터/s가 나오게 됩니다. 자, V2 구할 필요 없어요. 굳이 의미 없는 값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뭐를 구할 거냐면은 손실계수 있죠? 부차적 손실계수 K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K의 값을, 이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K의 값. 그죠? 그런데 문제에 나왔어요. K는 어떻게 간다고요? 1-A2분의 A1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문제 나왔잖아요. 이거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구해보도록 할게요. 손실계수 K는 1 마이너스, 자, A2는 큰 관의 단면적이에요. 4분의 파이 곱하기 D2의 제곱이고요. A1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1의 제곱이에요. 이거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4분의 파이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모 분자 약분해버려요. 그죠? 약분해버리면 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식이 간단히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 마이너스, 자, D2 얼마? 0.45죠? 0.45의 제곱분의 D1은 0.3m예요. 0.3의 제곱의 제곱입니다. 자, 얼마 나오냐? 이걸 계산해 주시면 대략 손실계수 K는 0.309가 돼요. 0.309. 자, 다 구했어요. 자, 여보세요? 마찰 손실계수 H는, 자, K의 값 얼마라고요? 0.309 곱하기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미터/s 제곱에,
자, V1의 제곱이라고요. 작은 권의 유속 얼마? 3.25죠. 3.25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 마찰 손실 수도는 얼마? 바로 0.167 나오네요. 0.167 미터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답은 4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 저장 용기로부터 20도씨의 물을 길이 300m, 직경 900mm인 콘크리트 수평 원과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다. 유량이 초당 1.25 세제곱미터일 때 원관에서의 압력 강하는 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물의 동공 점성 계수는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관 마찰 계수는 0.02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바로 압력 강화, 압력 강화를 지금 물어봤어요.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드린 게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을 설명드렸냐면 달시 바이스바식 있었죠. 달시 바이스바식에서 EGD분의 FLV 제곱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손실 수도는 압력 수도를 비교했을 때 감마분의 델타 P라고 했죠. 그죠? 감마분의 델타 P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뭐를 알 수가 있는 거냐면 바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압력 강화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압력 강화를. 그럼 어떻게 돼요? 식을 정리해 보세요. 자, 압력 강화 델타 P예요. 델타 P는 EGD분의 FLV 제곱에 뭘 곱해주면 돼요? 비중량만 곱하면 돼요. 여기 압력 강화입니다. 압력 강화. 이걸 구하시면 돼요. 이거. 자, 그럼 문제에서 자, 이 식에서 모르고 있는 값을 볼게요. 모르는 값? 뭐를 몰라요? 바로 이 유속. 유속을 지금 몰라요. 나머지 값들은 다 알 수 있어요. 다 나왔어.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 유속만 몰라요. 유속. 그 유속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뭘로 구하냐? 유속은 자, 최적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Q는 AV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유속 V는 단면적 분의 유량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단면적 구해볼게요. 단면적. 자, 단면적은 얼마냐?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관의 지름이 얼마래요? 직경이 900mm예요. 900mm. 그 900mm는 몇 미터? 바로 0.9m죠. 0.9의 제곱되고요. 자, 유량은 초당 1.25 세제곱미터래요. 1.25 세제곱미터 퍼 세크. 자, 계산해 주시면 유속은 대략적으로 1.965가 되네요. 1.965 미터 퍼 세크. 뭐 아니면은 뭐 나는 반올림해서 쓰고 싶다. 그럼 뭐 해주면 돼요? 1.97로 써도 상관없어요. 반올림해서. 어차피 나오는 그 결과값은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거의 의미는 없어요. 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반올림해서 1.97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1.96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압력차. 자, 델타 P는 뭐라고요? 델타 P는 자,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죠. 단위 생략할게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자, 관의 직경. 단위 뭐라고요?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 얼마? 0.9미터. 관경 0.9미터. 그 다음에 관 마찰 계수는 0.023이래요. 0.023 곱하기 L은 관 길이 얼마? 300m. 곱하기 유속은 나왔잖아요. 1.965의 제곱이에요. 제곱 곱하기 이건 뭐예요? 비중량. 자, 물의 비중량이에요. 물의 비중량 얼마? 9,800인데 진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몇 킬로파스칼이냐? 이걸 물어봤죠? 그러면 이 비중량도 단위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킬로로 맞춰주세요. 킬로로 맞춰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킬로로 맞춰주면 9,800이 아니라 9.8로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킬로파스칼이니까 킬로로 맞춘 거예요. 이 다리가 킬로 뉴턴 퍼 세제곱미터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이 뭐가 나오냐? 14.8 돼요. 대략 14.8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단위가. 근데 여기서 이게 뭐랑 똑같은 단위? 이게 바로 킬로파스칼과 같은 단위잖아요. 그죠?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래서 답은 뭐다? 바로 14.8 킬로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압력 강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2번. 자, 그 다음 6번. 그림과 같은 큰 탱크에 연결된 길이 100m, 직경 20cm의 원관에 부차적 손실 계수가 5인 밸브 A가 부착되어 있다. 탱크 수면으로부터 관 출구까지의 전체 손실 수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관 입구에서의 부차적 손실 계수는 0.5, 관 마찰 계수는 0.02이고 평균 속도는 V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 식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식을. 자, 보세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큰 탱크. 자, 이만한 큰 탱크가 있는데 이 큰 탱크에다가 자, 좁은 되게 작은 관을 연결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관을 연결한 겁니다. 이게 물이 이렇게 있고요. 물탱크 안에. 자, 물이 있고요. 자, 이 관을 연결했는데 이 관에 지금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은 바로 부차적 손실 계수가 5인 밸브가 지금 부착이 되어 있대요. 이게 밸브가. 예? 밸브 A가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밸브에서 지금 뭐가 발생하겠어요? 밸브에서도 손실이라는 게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손실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배관의 길이가 얼마냐? 이 배관의 길이가 몇 미터? 100m래, 100m. L값이죠, L값. 배관의 길이가 100m라고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자, 관의 손실 계수를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관 손실 계수. 자, 그러면 관의 손실 계수는 이제 뭘로 구하냐? 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어떤 공식 배웠어요? 자, 뭐를 배웠냐면, 자, 관의 상단관 길이 있죠. L2는 F분의 KD라는 공식 배웠었죠, 그죠? 이 식에 의해서 뭐로? 관의 손실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값? 어떤 값 구하는 거예요? 바로 K 값을 구할 수 있다고요. 관의 손실 계수. 자, 그러면 K는 얼마냐? K는 이 식에 의해서 K는 D분의 L2 곱하기 F가 됩니다. F.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대입해볼게요. 자, 여기 관경. 자, 관경이 얼마라고 했냐면 직경이 20cm래요. 직경이. 그럼 미터로 바꿔주면 0.2m가 되겠죠. 0.2m 분의 얼마? 길이가 100m래요. 100m. 길이 100m. 100m 곱하기 이건 얼마예요? 이거. 관 마찰 계수가 0.02래요. 0.02. 0.02. 자, 계산하시면 관의 손실 계수는 얼마다? 관의 손실 계수는 10이 나옵니다. 10. 자, 이제 두 번째 뭐를 구할 거냐? 두 번째로 구할 거는 자, 전체 손실 계수 구할게요. 전체 손실 계수. 자, 전체 손실 계수 K0 할까요? K0? 자, 얼마냐? 좀 전에 관에서의 손실 계수 구했죠? 10 나왔었죠? 그죠? 10에다가 플러스 밸브. 자, 밸브에서의 손실 계수 얼마? 부차적인 손실 계수 얼마 나왔어요? 5 나왔죠? 그 다음에 자, 관 입구에서의 부차적 손실 계수가 얼마래요? 0.5래요. 그럼 이건 뭐냐? 이 10이라는 값은 주 손실이고요. 이 5하고 0.5는 뭐예요? 부차적 손실인 거예요. 주 손실, 부차적 손실이에요. 더해주면은 얼마 나와요? 15.5가 되는 겁니다. 손실 계수가 15.5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전체 손실 수도. 자, 전체 마찰 손실 수도는 얼마냐? H는 K 곱하기 여기는 전체 손실 수도니까 K0 놓을게요. K0 곱하기 2G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값이 얼마 나왔다고요? 이 값이 15.5가 나왔대요. 그러면 15.5 곱하기 2G분의 V 제곱인 겁니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문제 7번. 레이 놀주수가 1200인 물이 흐르는 원관에서 마찰 계수는 약 얼마인가? 자,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 나왔네요. 자, 보세요. 자, 관 마찰 계수 측류. 자, 측류일 때 그 관 마찰 계수는 뭐라고 했어요? 레이 놀주수만의 함수라고 했어요. 레이 놀주수 R2분의 얼마다? 64예요. 이게 관 마찰 계수예요. 레이 놀주수분의 얼마라고요? 64예요. 그거 대입만 하면 돼, 대입만. 자, 레이 놀주수가 얼마라고요? 1200이래요. 1200분의 64 끝. 이거예요, 이거. 이거. 간단하죠? 계산하시면 0.053 나옵니다. 0.053. 이렇게. 그러면 돼요. 산수예요, 산수. 자, 그 다음 문제 8번. 자, 다음 관 유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 관 유동에 대한 성질의 설명이에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관의 마찰 손실은 유속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볼게요.
볼게요. 자, 돌연 확대관이나 축소관이나 마찬가지로 마찰 손실수도 관에서의 손실수는 얼마냐? 자, 손실계수, 부차적 손실계수에다가 손실계수 곱하기 이 지분의 뭐예요? 네, 유속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의 마찰 손실은 유속의 제곱에 뭐예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는 거죠. 그죠? 분자에 있잖아요. 분자에 있으면 비례한 거고요.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속도의 제곱에는 뭐 한다? 비례한다가 맞겠죠. 1번 틀렸네요. 2번 관의 부차적 손실은 주로 관 벽과의 마찰에 의해 발생한다? 아니죠. 관의 부차적 손실은 관에 있는 부속류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 돌연 확대관의 손실 수두는 속도 수두에 비례한다. 맞죠? 자, 어떤 게 속도 수두예요? 이 지분의 V제곱 있죠? 이게 바로 속도 수두입니다. 속도 수두. 그죠? 속도 수두죠? 그래서 관 마찰 계수는 속도 수두에 뭐 한다? 비례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부차적 손실 수두는 압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네요. 압력의 제곱이 아니라 유속이죠, 유속.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만 맞네요. 3번. 자, 그 다음 문제 9번. 수평 원관 내의 측류 유동에서의 유량은, 자, 이것도 관계식을 물어봤네요. 관계식. 자, 보실게요. 자, 어떤 식이 있냐면은 하겐-포아젤 공식 있잖아요. 하겐-포아젤 공식에서, 자, 보세요. 자, 델타 P는 얼마라고 했어요? 파이 D 4제곱분의 128 뮤 L Q라고 했죠. 그죠? 압력 강하는 거죠? 근데 이 식에서 또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유량.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을 바꿔볼게요. 유량은 얼마가 돼요? 유량은 128 뮤 L 분의 델타 P 곱하기 파이 D의 4제곱이 돼요. 그러면 유량 Q는 뭐에 비례한 거예요? 지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요. 그죠? 지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1번. 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관의 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관의 길이 여기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한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한 거죠. 얘가 커지면은 얘는 작아지겠죠. 그죠? 반비례해요. 그 다음에 점성에 비례한다. 점성계수 어디 있어요? 점성계수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하는 거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지름의 4승에 비례한다. 지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지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맞는 거네요. 그죠? 3번이 맞네요. 4번. 압력 강하에 반비례한다. 압력 강하에 비례하는 거죠. 분자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만 맞네요. 3번. 자, 그 다음 문제 10번. 안찌름이 0.1m인 파이프 내를 평균 유속 5m/s로 물이 흐르고 있다. 길이 10m 사이에서 나타나는 손실 수두는 약 몇 미터인가? 단, 관 마찰 계수는 0.013이라고 했네요. 자, 10번 문제는, 자, 이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바로 달시의 바이스바 식입니다. 자, 바로 마찰 수두는, 손실 수두는 뭐냐? EGD 분의 FL V제곱. 요 식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보세요.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관의 직경이 얼마라고요? 안찌름이 0.1m래요. 0.1m. 그 다음에 관 마찰 계수는 0.013이래요. 0.013 곱하기 관의 길이는 10m. 관의 길이 10m. 그리고 유속은 5m/s래요. 5의 제곱. 끝. 그죠? 계산하시면 손실 수두는 대략 1.7m가 나오게 됩니다. 1.7m. 답은 4번. 자, 그 다음 11번. 급격 확대관과 급격 축소관에서 부차적 손실 계수를 정의하는 기준 속도는, 자, 이거 상류 하류 기억하라고 했어요. 상류와 하류. 잘 보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급격 확대관. 자, 급격 확대관에서는, 자, 관이 이렇게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확대관. 그래서 물이 이렇게 넓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그죠? 예, 급격 확대관인데 여기에서 그 손실 수두는 뭐예요? 손실 수두는
K 곱하기 2G분의 뭐였어요? V1의 제곱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 V1이 뭐였어요? V1이 이렇게 작은 관에서 흐르는 물의 속도였어요. V1, 여기가 V2였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다? 바로 어디? 급격 확대관에서는 상류에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V1. 그죠? 그런데 반대로 자, 관이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관. 자, 축소되고 있는 이 관에서는 자, 물이 이렇게 넓은 데서 흐르다가 좁은 데로 가니까 물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죠? 이게 물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여기의 속도를 이제 V1으로 놓고요. 여기를 좁은 관을 V2라고 놨을 때 자, 돌연 축소관에서의 그 손실 수두는 K 곱하기 2G분의 V2의 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때 이 V2가 뭐예요? V2가 바로 좁은 관에서의 바로 유속인 거죠. 어디라고요? 바로 하류. 상류, 하류, 상류, 하류. 그죠? 그래서 확대관에서는 어디라고요? 상류에서의 속도고요. 축소관에서는 어디라고요? 하류 쪽에서의 속도라고요. V2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 3번. 급격 확대관은 상류의 속도, 급격 축소관은 하류 속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자, 다음과 같은 유동 형태를 갖는 파이프 입구 영역의 유동에서 부차적 손실 계수가 가장 큰 것은, 자, 이건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 자,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1번은 뭐냐, 1번. 첫 번째는 날카로운 모서리예요. 자, 날카로운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손실 계수가 얼마 나오냐면 부차적 손실 계수가 대략 0.04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둥근 모서리예요. 약간 둥그런 모서리. 자, 여기서는 손실 계수가 0.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잘 다듬어진 모서리네요. 잘 다듬어진 모서리. 잘 다듬어진 모서리에서는 손실 계수가 0.5 정도가 되고요. 자, 4번은 돌출된 입구네요. 튀어나온 거죠. 자, 돌출된 입구에서의 손실 계수는 0.8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중에서 부차적 손실 계수가 가장 큰 것은 돌출된 입구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3번. 하겐포화젤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식을 한번 써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하겐포화젤 공식이죠. 자, 어떤 식이 있어요? 자, 델타 P는 파이 D 4제곱분의 128 뮤 LQ라고 했어요. 그죠? 하겐포화젤 식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관계식을 보도록 할게요. 관계식. 1번. 수평 원관 속의 난류 흐름에 대한 유량을 구하는 식이다. 아니죠. 하겐포화젤식 같은 경우는 난류가 아니라 자, 측류일 때 뭐를 구하는 거라고요? 유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1번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수평 원관 속의 측류 흐름에 대한 마찰 손실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겐포화젤식입니다. 틀렸고요. 2번. 수평 원관 속의 측류 흐름에서 레이놀주스와 유량과의 관계식이다? 아니죠? 측류 흐름에서는 뭐예요? 레이놀주스만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2번 틀렸고요. 3번. 수평 원관 속의 측류 및 난류 흐름에서 마찰 손실을 구하는 식이다? 아니라고요. 어디라고요? 측류에서. 난류는 패닝의 법칙이고요. 측류에서는 하겐포화젤 공식입니다. 그래서 측류 및 난류가 아니라 측류 흐름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3번 틀렸어요. 4번. 수평 원관 속의 측류 흐름에서 유량, 관경, 점성계수, 길이, 압력 강화 등의 관계식이다. 맞죠? 여기 식 보세요. 유량, 그 다음에 관경, 그리고 점성계수, 여기 점성계수, 그 다음에 길이, 그리고 압력 강화 등에 관한 식이다.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4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답은 4번. 자, 다음 14번. 원형관 측류 운동일 때 관 마찰 계수는, 자, 보세요.
자, 어디라고요? 원형관 측류. 자, 측류일 때는 자, 뭐의 함수라고 했어요? 측류일 때는 바로 레이놀즈. 그죠? 레이놀즈 수만의 함수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 마찰 계수는 RE, 레이놀즈 수분은 얼마다? 64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언제나 레이놀즈 수의 함수이다. 1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측류 흐름일 때. 그죠? 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15번. 어느 일정 길이의 배관 속을 매분 200리터의 물이 흐르고 있을 때 마찰 손실 압력이 20kPa이었다면 동일관의 물 흐름이 매분 300리터로 증가할 경우 마찰 손실 압력은 약 몇 kPa인가? 단 마찰 손실 계산은 하젠 윌리엄스 공식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떤 공식이라고요? 하젠 윌리엄스식.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자, 1m당 손실된 압력. 1m당 손실된 압력은 6.053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C의 1.85승 곱하기 D의 4.87승분의 Q의 1.85승이었어요. 맞죠? 이게 하젠 윌리엄스 식입니다. 그죠? 이거 배관 1m당 손실되는 압력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손실된 압력은 1m당 손실된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바로 유량의 1.85승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유량의 1.85승에 자, 비례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만들 수 있다? 비례한다는 거는 뭘 만들 수 있다? 그죠?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례한다는 거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고요. 비례식을. 자, 보세요. 지금 배관 속을 매분 200리터의 물이 흐르고 있을 때는 마찰 손실 압력이 얼마라고요? 20kPa이래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20kPa이라고요. 어떨 때요? 배관의 물의 흐름이 분당 200리터일 때. 자, 보세요. 200리터 per minute. 네, 분당 200리터일 때. 근데 유량이 몇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1.85승에 비례한다고요. 1.85. 1.85. 이거는 자, 그러면 X대 자, 얼마큼 유량이 흐를 때? 매 분당 300리터로 증가할 경우에는 마찰 손실 압력이 얼마냐? 이거 얼마 넣으면 돼요? 300리터 per minute 1.85승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비례식. 그죠? 그러니까 매 분당 200리터의 물이 증가할 때는 손실된 압력이 20kPa이었는데 매 분당 300리터로 증가하면은 얼만큼의 압력 손실이 생기겠냐? 이렇게 비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X라고 놓을게요. X. 그러면 X는 바로 20kPa 곱하기 얼마 되냐? 바로 200분의 300의 몇 승? 1.85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비례식이니까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잖아요.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고요. 그래서 X는 20kPa 곱하기 200분의 300의 1.85승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X의 값은 대략 42.34가 나옵니다. 42.34kPa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20kPa보다 커졌죠? 왜 그런 거예요? 유량이 1.5배, 거의 1.5배 정도, 1.5에 1.85승 배만큼 더 많아졌기 때문에 손실된 압력도 더 그만큼 많아진 거죠. 이렇게. 그죠? 더 커진 거예요. 42.34kPa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있고요. 자, 이번 강의 내용에서는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